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뭐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근데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보고, 상황을 잘 보고, 더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탄핵 이야기 꺼내지 못하게, 그냥, 왜냐면 사표 수리보면 탄핵 이야기 못하잖아. 네, 결국 사표를 수리하게 되면 탄핵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하잖아. 라고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 이 부분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법원과 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인데 이 부분 살펴야 한다고 얘기한 대법원장, 문제 없는 겁니까? 저는 왜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녹취 자체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들을 보면 뭐 징계에 처하거나 또는 뭐 재판에 넘겨지면 사표를 내버려요. 사표 내면은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사표 내고 연금 잘 받고요. 그 다음에 뭐 변호사 활동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징계에 처하거나 재판에 넘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표를 안 받게끔 지금 제도를 고친 상태예요. 이 케이스가 여기에 적용되냐 안 되냐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물의를 일으키고 지금 재판 중인 판사에 대해서 사표 수리를 뭐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저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좀 둘 분의 관계가 뭐 2년 선후배 사이라고 그러니까 친분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너무 좀 뭐랄까요 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노골적으로 얘기를 못 하니까 그냥 주변 상황이 그렇잖아 이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남 얘기를 끄집어 드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이런 말 자체가 뭐 사법부를 지키지 못했다. 판사를 지키지 못했다. 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대화가 이루어졌던 시점은 2020년 5월이었습니다. 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고요. 아울러 징계도 받았습니다. 징계에서는 견책 처분으로 끝나긴 했는데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반려를 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대법원장과 부장판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녹취까지 하는구나라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놀랄 만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 탄핵 결의안에 대해서 국회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 같은 순간에 임 부장판사가 녹취를 여러 비난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결정해서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음을 또 입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팩트가 세 가지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법관들은요, 공적으로 국민들 앞에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히면은 변호사 못 합니다. 누가 크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변호사 학원들 승소도 못 해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 밖에 나와서 동네 아저씨들이 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법관으로서 하는 그 얘기가 국민들 앞에 공적인 문제를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것도 대법원장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지금 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충분히 그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김명수 대법원장이 왜 거짓말을 했는가? 저는 이거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은 방금 박창원 교수가 얘기했다시피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징계를 받아야 할 상황 또는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항을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사표를 수리해버리면은 그거는 법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직사회의 무질서와 법관들의 이른바 그 자기들 보호, 그들만의 이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징계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충분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안 돼. 지금 재판 중이야. 당신은 형사 피고인이야. 사표를 수리하라고? 그럼 앞으로 수많은 법관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탄핵된다든지 후수되기 직전에 다 사표 받으면 되겠네. 우리가 앞장서야지.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탄핵 얘기를 하면서 마치 네. 자기의 나를 위해서 너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그렇게 한 내용, 또 그걸 뒤에도 거짓말까지 한 거,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측면 하나. 세 번째는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 법관의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아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임성 부장판사가 녹취를 네. 논의를 하다가 뒤에 공개했잖아요. 네. 녹취를 한 대법원장과 또는 선배와 얘기를 하는 걸 녹취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작정을 하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은 형사 피고인입니다. 본인은 알잖아요. 1심 재판이 막 끝났어요. 그거를 농기를 들고 네. 가가지고 대법원 잡혀가지고 녹취를 한다. 이건 건강한 태도가 아닌 거죠. 그냥 본인이 몸이 아파서 간 게 아니고, 본인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형사 피고예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사표를 받아달라고 하는 거를 녹취를 한다. 이거 우리 법관들이 이 정도 됐다는 거죠. 지극히 본인의 태도도 건강하지 못한 태도예요. 그걸 뒤에 이제 또 거기다가 그걸 또 녹취록이 있는 걸 모르고 네. 김병수 대법원장이 거짓말도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어요. 또 보니까 59년생입니다. 현재 대법원장이 이것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면 직을 그만둬야죠. 이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가 국민들한테는 우리 법관들도 네. 사법부도 정말로 개혁이 이제는 뭐 지금 문재인 정부도 사법부 개혁으로 방향을 튼다고 합니다만 갈 길 국민들은 몰랐습니다만 사법부 개혁이 얼마나 절박한가, 얼마나 급한가도 이제 서서히 그 실체를 국민들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탄핵 등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얘기는 타당하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거짓 해명을 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이 녹취를 공개한 때가 아침 8시 한 50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9시 출근 이전에 이 녹취를 공개했고,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녹취 공개됐는데 탄핵 얘기하셨던데 해명하실 자리 없어요? 여당 기조에 맞춰갖고 탄핵 얘기하신 게 상권 분리에 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 조금 뒤에 불분명한 기억으로 송구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답변이 최선이었을지 여러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법관들 사이에서는 또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법관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라는 건 서운한 의견도 있는 한편에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것이다. 탄핵과 또한 법관들에 대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더 강하게 벌써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너무 느슨하게 했다.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방금 두 가지 중에서는 후자입니다. 네. 법관을 품다니요.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의 법원 검사 이 판사들을 품는 자리입니까? 그거는 조폭이나 하는 일입니다. 네. 조폭의 형님이 동생들 품는 거예요. 법관들은 법과 정의, 양심에 따라 사는 겁니다. 헌법기관입니다. 만약에 이를테면은 판사가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탄핵을 한다. 그거는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법관 전체를 대표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본인도 징계를 받았고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만 2심 항고심 재판 중이에요. 형사 피고인을 품는다고 얘기하면은 그 대법원장 직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법관들은 서운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미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또 그 정리를 하지 못하고 명분도 국회를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거죠. 네. 국회가 탄핵을 하든 어떻게든 간에 지금 본인이 형사 피고인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결론되기 전에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사표수리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만 예입니까? 대부분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국회를 핑계로 대면서 마치 후배들 또는 판사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자기만 보호하는 듯한 이런 어떤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법원에 있는 이 판사들이 볼 때는 충분히 서운할 문제이긴 하나 원칙적으로 대법원장이 아니라 장관이라도요. 또는 누구라도 국회의장도 형사 피고가 되는 국회의원을 품어야 됩니까? 옛날에는 품었어요, 다. 여야가 패를 짜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그 막자까지 가도 국회도 이제는 못하는데, 사법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부터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야 될 것이고, 앞서 얘기했던 그 대목이 좋았어요. 탄핵은 국회의 몫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문제다. 가장 좋은 거예요. 상권 분리해서 사법부 숫자로서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도 말이 많아지고 또 앞에 말하는 거짓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법관들이 볼 때에는 우리 대법원장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나 네. 라고 하는 마음에서는 충분히 서운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그 법관을 품는다든지 법관을 보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지휘 감독하는 수장 자리예요. 거기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됩니다.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더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처신은 네. 법관들이 볼 때는 뭐 서운해 보이는 것은 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럴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국회 탄핵을 이유로 징계 등등에 더 머뭇했던 부분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오늘 어제 나왔던 해명이 거짓이었던 데 대해서 야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자진 사퇴해라, 탄핵하겠다 지금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김명수 대법원장 일단 거짓 해명한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또 네.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난을 지금 하고 있어요. 비굴하다, 정적인 뇌물을 바쳤다, 사퇴 안 하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임판사에 대해서는 왜 비판하지 않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금 말바꾸기를 하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논란에 빠졌지만 그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 정도 비판을 하려면은요. 네. 위헌적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1심의 판결문에 6번이나 그런 내용이 들어간 임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하고 거기에 표를 던지고 또 그들을 갖다가 보호하려고 했던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아이러니라고 봐요.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는 명확하게 이 임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그 원칙과 기준이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게 거짓말로 이어지고 지금 비난을 받는 이유인 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를 비난하고 이 정도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위헌적 행동을 한 임판사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을 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탄핵에는 반대하면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여당 편이냐 이러면서 탄핵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략적이다. 좀 그런 점에서 야당 지도자들이 네. 이번에 102분의 야당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표를 던지셨어요.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가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면 네. 그 독립성이 무언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봐요. 위헌적 행동을 하는 판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김명수 대법관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비판은 네. 임판사의 탄핵에 동의하고 나서 같이 돌을 던질 수 있는 거다. 좀 그런 점에서 야당 지도자들이 좀 비겁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오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고요. 국회 조금 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의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79대 102로 이 탄핵 소추안을 가결을 했는데 찬성한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 문제와는 상관없이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이라는 역사가 남게 됐습니다. 교수님, 오늘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판사에 대한 탄핵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논란, 아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애매한 발언들 때문에 논란도 있긴 하지만 네.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 위에 있지 않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2월 말에 자동으로 퇴임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탄핵되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 가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 김학의 차관 사건 때 결국은 나중에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차관이 맞다라고 하는 판결의 내용을 통해서 역사의 진실로 남겨지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의 통제를 받는 네. 그리고 판사도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갖다가 국회에서 이번에 했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은 둘째치고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뒤늦게라도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의 기록에 좀 남겨줘야 된다. 좀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오늘 국회 탄핵이었다고 봅니다. 네. 헌법에 반한 위헌적인 이 같은 행동을 하는 판사, 결국은 국회, 이 국민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를 받게 되고 결국은 탄핵을 당한 것이다. 이런 결과를 남기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탄핵안이 발의될 때 161명의 이름으로 발의가 됐는데 오늘 표결을 해보니 찬성한 인원은 179명이었습니다. 상당히 또 더 많은 의원들이 찬성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이번에 방금 박찬환 교수가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네.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한 그 힘을 보여준 겁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차이는요.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입니다. 네. 국민이 뽑은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본령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입법부가 판사들을 탄핵에 선고한 적이 없어요. 이제는 2번 있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다 부결되었어요. 네.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아마 법원에서는 앞으로 판사들이 잘못 판단을 한다든지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바로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오늘 보여준 거예요. 네. 그 가능성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것이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의 견제 권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한 것이고, 물론 헌재에서는 각하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죠. 이달 말에 이제 본인이 물러나니까 네. 탄핵이라고 얘기하는 그 직에서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 직에서. 그러면은 본인 알아서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 굳이 탄핵 그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각하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만 그거는 헌재의 문제고, 국회 차원에서는 제대로 된 국회의 힘, 국민의 힘을 네. 보여준 겁니다. 잘 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179대 102거든요.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 힘이 총선대 103석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입당하지 못하고 무소속 됐던 의원들이 지금 한 3명 돼요. 거기다가 또 야당의 성향의 의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다 합치면은 반대가 110표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따지고 보면 그때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은 부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이거는 국회의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 국민들 앞에 공유되고 있다. 그래서 21대 총선에서 나타났던 표 그대로 네. 180대 103석 비슷했지만은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거까지도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을 정도로 설득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은 완전히 적어도 국회의 권한과 관련해서 할 말이 없게 된 대목이고 네.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대로 앞으로 아마 밖에 나와서도 변호사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은 역사에 남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부끄러운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은 새로운 각오를 다질 겁니다. 저는 앞으로 하기가 이 변호사라든지 네.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보호를 했는가. 헌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한 겁니다. 헌법을 네. 위반한 거는 그 헌법을 위반한 걸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호할 정도, 탄핵을 반대할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과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징계를 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탄핵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때 통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을 자초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